제가 정말 세무사인데 세무사라는 걸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와, 내가 왜 경매를 지금 아무리 내가 전업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경매를 꾸준히 했던 사람인데 왜 내가 이 현황 조사서 이 한 줄을 놓쳤던가. 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재테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재테크 중에 한 방법이 경매를 낙찰받은 건이 있어서 오늘 이 낙찰에 대한 잔금 납부이 오늘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매각으로 인한 등기 촉탁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법원에 가서 잔금을 납부를 하고요. 매각 허가 결정문이랑 그다음에 잔금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받고 이제 요 물건 소재지인 파주시로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파주시청에서 재산세, 취득세 등을 납부를 한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고양 지원으로 가가지고 등기 촉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하루 거의 한 오후 한 3시, 4시까지 아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제 곳곳에 가는 그 현장마다 이제 거기서 저희가 필요한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첨부를 해가지고 같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으로 가시죠. 여기 지금 법원에 와서 이제 잔금도 납부를 하고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받고 매각 허가 결정문 받고 해서 나오는 길입니다. 네, 날씨가 아주 좋네요. 화창합니다. 법원에 진짜 이게 경매 이게 참 오랜만인데. 웬일을 지금? 자, 이제 저희 경매 담당 왕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매각대금 잔금 납부일이라 가지고 지금 잔금을 납부를 했고요. 자, 보시면 자, 위쪽만 사건보도 하지 마시고요.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 발부받았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매각 허가 결정문도 인지 첨부 자리를 첨부해서 이제 지금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거 저희 순서를 좀 대충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오시면은 해당 경매계로 가셔가지고 이제 잔금을 납부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결정을 받고 명령을 받고 이제 은행을 갑니다. 은행을 가서 잔금을 납부하시고 납부하시면 영수증을 주고요. 거기서 인지 1,000원짜리 하나 매각 허가 결정문이 이제 필요하니까 1,000원짜리 하나 그리고 500원짜리는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에 필요한 인지입니다. 자, 그걸 1,000원짜리 500원짜리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다시 해당 경매계로 가시면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과 자 보시면 매각 허가 결정문을 이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취득세와 이제 등록세 그리고 근저당권 등에 대한 그 말소 등기를 위해서 세무서가 아니고 시청으로 저쪽 파주시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물건지가 파주다 보니까 파주시청으로 가야 합니다. 갑시다. 이제 파주시청에 왔습니다. 파주시청에 와서 취득세를 내고 납부를 하고 취득세 납부서를 받아서 납부를 하고 말소 등기 신청도 했습니다. 자, 잘 봐. 자, 이제 두 번째 절차입니다. 취득세와 등록 이제 말소에 대한 등록 면허세 그리고 채권 할인했고요. 채권 할인했고 이제 다음으로 세금을 다 납부했으니까 이제는 등기 촉탁하러 이제 해당 경매 담당계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처음에 법원 가서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할 시청 파주시청 와서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 말소 신청하고 다시 이제 법원 가서 등기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를 이제 의뢰하면 됩니다. 등기도 직접 치십니까? 네, 직접 합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거리가 엄청납니다. 2시 40분. 아유. 현재 시각은 2시 40분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매각 잔금을 납부하고요. 파주시청을 가서 취득록세를 이제 납부하고 지금 점심 먹고 이쪽 해당 법원 이제 경매계로 와서 다시 촉탁 등기를 신청을 하고 인도 명령 신청까지 마쳤고요. 그 외에 제가 또 이제 출신 명령 하는 것병에 곁다리로 같이 오늘 일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40분. 자, 오늘의 경매 이제 잔금 납부와 경매 등기 신청에 대한 그 촉탁 신청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상해서 오늘 이제 경매를 저희가 한 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서류를 이제 첨부를 해서 그 진행한 절차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낙찰받은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가서 이제 볼 텐데 그때 한번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등기 권리증은 아마 한 3일에서 5일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나면 아마 법원 고향 등기소에서 이제 등기소에서 보내줄 것입니다. 우편으로. 우편으로 보내주나요? 예, 다 이제 우표료까지 다 이제 같이 우표까지 다 첨부해가지고 다 지금 봉투까지 넣어가지고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소영이 쌤사입니다. 앞선 영상을 보셨습니까? 앞선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달에 낙찰을 받고 당해 낙찰 물건에 대해서 등기 촉탁 신청을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나열했던 건데요. 첫 번째, 해당 경매계에 가서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발부받고 그 은행에서 이제 그 경락 잔금이죠. 경락 잔금을 나머지를 납부하고 나서 이제 구청 세무과를 방문을 해서 취등록세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 할인도 이제 그 구청 내 은행에서 이제 하고 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해당 경매계로 가서 당해 낙찰받은 그 물건에 대한 등기 촉탁을 했던 그런 절차를 제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제 그려봤었는데요. 제가 이 경매를 받고 나서 오늘은 이 경매 물건에 대한 경매 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연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매라는 것도 그리고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도 비슷해서 우리가 부동산도 사람과의 그 인연이 있어야 이제 그 관계가 형성되듯이 요 물건 같은 경우에도 제게는 인연이 돼서 이제 닿았던 물건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경매 사이트를 보다가 이제 밤에 11시경에 발견을 해서 다음날 입찰일인데 아침 일찍 가서 임장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낙찰을 받은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관리지역 내에 이제 소재한 이제 지목은 잡종지였고요. 땅은 한 50평이 좀 안 됩니다. 50평이 좀 모자란데 그 대지 위에 이제 창고가 소재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제가 낙찰을 받아서 인근에 공장들도 형성이 되고 있었고 해서 좀 이제 소액으로 이제 작은 규모의 그런 공장이라든가 창고를 찾고 있는 그런 수요가 있으면 이제 임차를 주려고 해서 그런 목적으로 취득했던 물건이기도 한데 막상 낙찰을 받고 보니 참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 특이한 점을 제가 언제 발견을 했냐 하면은 그 등기 촉탁 신청을 이제 하려고 이제 취등록세 신청서를 작성을 하려는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채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채권 할인 그 사이트를 방문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을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창고가 아니고요. 주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주택에 대한 그런 세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뭐 양도에 따르면 뭐 양도했을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그 양도소득세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지난 7월 10일 이제 그 발표된 그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뭐 1주택자인 경우에는 1%부터 뭐 3%, 그 다음에 뭐 2주택자인 경우에는 조정 대상이면 8%, 그리고 비조정은 뭐 8%, 아니 비조정은 뭐 1%에서 3%, 그리고 3주택 뭐 12%, 8%, 그리고 4주택 이상인 경우에 12%. 그런데 특이하게 뭐가 있었냐면은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인의 명의로 법인 명의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면 발생하는 그 취득세가 7월 10일 이후부터 시행일은 이제 원래 8월 12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 세율이 무려 12%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사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를 내면서 요 물건을 취득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그런 현황을 좀 더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현황 조사서에 의하면은 주택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고 공부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창고인데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게 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해서 참 나관에 봉착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 왜 세법에 보면 소형주택이라고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세율이 이런 정말 하늘이 진동할 그런 세율이라지만 그래도 요 규정에 대해서 이제 예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법 그 시행령에 보니까 지방세법이랑 지방세법 그 시행령 규정을 한번 봤더니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이제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제 이하인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이러한 중과세율을 때리지 않고 법인일지라도 이제 그 기존의 세율대로 이렇게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이제 들고 그 촉탁 등기 신청을 하러 이제 그 촉탁 신청과 관련된 그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그 파주 시청이죠. 파주 시청을 방문해서 세무과에서 그 담당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주택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네, 주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가가 1억 원이 안 됐기 때문에 세율도 굉장히 낮은 세율로 이제 적용을 받아서 제가 처음에 생각하고 있던 그 창고에 따른 그 표준 세율보다 굉장히 한 3분의 2 정도, 2 가까이는 제가 절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낙찰 후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저도 놓쳤던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시간이 임박해서 이런 물건과 인연이 닿아가지고 그렇게 낙찰받은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꼭 이렇게 요즘같이 어떻습니까? 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율도 너무 강화되고 이제 솔직히 저도 세무사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세법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함정이 군데군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저도 이 물건을 이제 요 물건에 대한 그 사건 요런 그 취득록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세무사인데 세무사라는 걸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와, 내가 왜 경매를 지금 아무리 내가 전업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경매를 꾸준히 했던 사람인데 왜 내가 이 현황 조사서 이 한 줄을 놓쳤던가. 그 현황 조사서에 보면은 이제 주택으로 사용한 그거에 대한 약간의 그런 조그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그걸 놓쳤던 그 부분이 저는 정말 정말 진짜 제 다리를 진짜 찢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이제 안 좋은 일 다음에 좋은 일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확률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행히 이 물건은 이제 법인명의로 취득을 했지만 그래도 그 법인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이제 12%가 아닌 1.1% 이제 그 농특세에 대한 그 세율까지 합쳐가지고 1.1%를 이제 저희가 적용받았던 요 사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제 지난달에 낙찰을 받았던 저쪽 파주에 있는 백성리라고 하는 그 문산천을 바라보고 있는 남향으로 앉아있는 자그마한 그 이제 등기 공부상의 이제 그 건물의 그 용도는 창고이지만 실질 용도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 낙찰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 낙찰을 받고요. 요 물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지적 측량이라든가 이제 지적공사에 저희가 측량을 이제 의뢰해놨고 이번 달 24일날 지적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25일날 바로 펜스를 저희가 이제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 수리도 하고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요걸 이제 창고로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세를 좀 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보니 이제 자꾸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요즘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상황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무리해서 이렇게 낙찰 받았는데 이 물건을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2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내려놓고 싶고 뭔가 다른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될 때 요 세컨드 하우스에 가서 잠시 머무르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도 이제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러면서 다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한 장소로 저희가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께 한번 제가 낙찰받은 요 물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드릴 그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기약을 하면 오늘은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